안녕하세요. 고품격 문화교양 채널 탐미주의적 탐미주의 탐미탐미입니다. 피렌체 소개 영상 첫 번째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보여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산타 크로체 성당입니다.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덕에 피렌체 두오모 성당 중심으로들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두오모는 피렌체 중앙에 있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서쪽 끝, 그리고 동쪽 끝에 위치한 이 성당, 산타 크로체가 있습니다. 산타 크로체 성당은 여러모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과 대비되는데, 이 두 성당을 비교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기 직전의 피렌체의 모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복잡한 얘기긴 한데 문화교양인인 제 구독자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완전 슈퍼 무교인 사람이지만 인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유럽 문화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관련 자료 보다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독교의 영지주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긴 그렇고 완전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론인데, 사실 이런 주장은 수많은 고대 종교에서도 같은 입장이었고, 심지어 플라톤도 주장한 내용이죠. 아무튼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카톨릭의 역사가 바로 이 영지주의를 지우기 위한 역사라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아주 뿌리 깊은 이론이에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해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 유럽의 역사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카톨릭의 탄압을 받고 했던 그런 교파입니다. 13세기 프랑스 남부, 스페인 북부를 중심으로 이 영지주의자 집단인 카타리파가 다시 등장을 해서 카톨릭 교단을 긴장시켜요. 13세기면 사실 로마 교황청도 상당히 부패해서 여러가지 부조리한 모습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반동이 발생할 수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은 프란체스코 수도의 소속 교회죠.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도메니코 수도의 소속이었죠. 두 수도의 공통점은 청빈과 노동을 강조하는 아주 엄격한 교율을 가진 집단이죠. 카타리파의 등장으로 다시 초긴장 상태가 된 로마 교황청은 산타크로체 성당의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들에게 종교재판권을 주고 이단에 대한 강력하고도 가혹한 탄압을 명령합니다. 영주주의자와 카톨릭의 이 대립과 탄압은 별도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시 피렌체를 좌지우지했었던 지도 세력은 바르디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토착 귀족들이었는데, 이들도 당연히 쫄리죠. 산타크로체 수도사들에게 밑보이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잘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르디 가문을 중심으로 피렌체 귀족 가문들은 산타크로체 성당에 엄청난 후원을 하게 돼요. 사실 13세기는 전통적인 봉건제도 하에서 영주에게 예속된 농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만 의존하던 그런 중세의 경제체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갈 길 잃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상업이 발달한 피렌체로 막 몰려들던 시기였거든요. 몰려드는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교회도 돈이 없고 특히나 이게 청빈을 강조하는 프란체스코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서 교회가 금지하던 고리대금업으로 거금을 손에 넣은 귀족 가문들이 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산타크로체 성당은 피렌체 중심 성당이 되었고요. 바르디 가문 역시 교회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됩니다. 자, 두오모를 지나서 동쪽으로 쭉 걸어가 봅시다. 앞에 이렇게 그림을 바닥에 놓고 파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이거 그림을 파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밟으면 이제 자기 그림 망쳤다고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어차피 노점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한 50유로 정도씩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웬 중국 젊은 애들이 트렁크 끌고 지나가다가 저걸 쑥 지나가다 잡혔어요. 결과를 못 봤는데 막 돈 내놓으라고 막 실랑이가 벌어진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대부분 관광객 입장에서는 귀찮으니까 그냥 내게 되죠. 저 아저씨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딱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도 놨잖아요. 그죠?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안정적인 삼각구도, 대칭구도로 르네상스 미학이 그대로 드러난 성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당은 외관이 좀 많이 다르죠. 먼저 딱딱 각지고 시원하게 직선으로 떨어지는 멋진 모습은 르네상스 분위기를 잘 따랐는데 좀 삐죽삐죽하죠. 고딕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첨탑들도 보이고요. 삐죽하게 끝이 솟은 첨두화치들도 그렇고요. 사실 고딕은 프랑스랑 독일에서 유행한 이 알프스 이북에만 나타나는 게르만족들의 양식이라서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고딕 형식은 이탈리아에선 영 인기가 없었습니다. 잘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서는 대놓고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차용을 했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역시 후대에 덧대서 지은 거네요. 아, 이분 누군가요? 단테신가요? 네, 단테 상이 있네요. 안에 단테 묘가 있습니다. 가짜먹긴 하지만. 바로 단테입니다. 르네상스의 토대를 만든 최고의 신, 단테 아리게리. 단테 아저씨도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진짜. 먼저 산타크로체, 즉 성스러운 십자가, 세인트 크로스라는 이름답게 제단 위에 움브리아화가 삐글리네의 십자가가 딱 걸려 있고요. 옆 건물로 들어가면 조토 이전의 최고의 화가였던 치마부의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엄청 훼손되었는데 이건 1966년 대홍수 때 침수 피해를 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도나텔로 십자가도 보이네요. 친구인 브로넬스키가 꼭 농부 같다라고 놀렸다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죠. 진짜 너무 건장해 보이시긴 하네요. 이 도나텔로가 그 얘기 듣고 빡쳐서 그럼 네가 만들어 보던가 해서 브로넬스키가 만들었다는 그 십자가가 바로 산타마리아 노벨라에 걸려있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거 보고 도나텔로가 쌉인정 삐진 거 풀었다는 일화가 있죠. 이래저래 두 성당을 비교할 게 참 많아요. 정중앙의 재단이 벌써 대단해 보이죠. 바로 르네상스 여명기 최고의 화가 조토의 프란체스코의 일대기입니다. 이 성당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라 했잖아요. 프란체스코 성인이 전면에 등장한 이유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점은 이 중앙 예배당이 바로 바르디 가문의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 이단 재판이 두려웠던 바르디 가문이 엄청난 후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교회가 금지하는 고리대금업 덕분이었는데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후원을 했는데 그 대가로 가문의 전용 예배당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정중앙의 재단을 받아낸 거예요. 아, 이건 진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해낸 거 보면 정말 후원 많이 하긴 했나 봐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로는 그 누구라도 죽고 나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값에 따라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야 사후세계 안 믿는 분이 더 많겠지만 당시에는 이 세계관이 철저히 지배를 하던 시대였잖아요. 진짜 인간 말종 개차반도 죽을 때 되면 급 착해져서 교회에서 엄청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살아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바르디 가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원이 무엇일까요? 죽어서도 편히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죽을 때 되면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교회 내에 묻히는 겁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성직자를 제외하면 일반인은 교회에 절대 묻힐 수가 없었거든요. 이걸 교회가 요때 용인한 거예요. 르네상스로 가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결계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어느 위치가 가장 명당일까요? 바로 중앙재단이죠. 왜냐하면 중앙재단 바로 아래에는 주로 성인의 유해나 성물들 이런 것들이 봉인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에 묻혀야 죽어서도 심판받을 때 그 성인분들에게 삐대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특히나 이 성당은 프란체스코 성인에게 헌정된 성당인데 그의 그림으로 중앙재단을, 그것도 당시 최고의 화가 조토를 불러서 그리겠으니까 그 아래 묻히는 게 최상의 선택이었겠죠. 이 교회는 피렌체 위인들이 죄다 묻힌 명당 중의 명당으로 유명한데요.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재단 앞 바닥에 그리고 양 옆에 이름만 들어도 우아할 위인들이 주르륵 계시네요. 오페라 세빌야의 발서로 유명한 작곡가 루시니도 계시고요. 저분은 망원경 들고 계시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시겠네요. 군주론의 작가 마키아벨리도 여기 계시고, 포스 넘치는 이분은 살아생전에도 한승질하셨던 미켈란젤로네요. 괜히 피렌체의 빵떼용이라 불리는 게 아닙니다. 파리의 빵떼용에 가시면 프랑스 위인들 다 거기 묻혔잖아요. 단테는 거의 신처럼 모셔놨네. 무슨 신전에 온 것 같아.
단테는 누가 뭐래도 옆모습이죠. 바로 이 모습. 바깥으로 나가면 파치의 배당이 있습니다. 파치 가문은 나중에 메디치 가문의 라이벌로 유명한 가문이잖아요. 이 부분도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이 파치의 배당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건축가가 피렌체 두오모를 설계한 바로 그분 브루넬레스키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의 펜던티브 도움 양식을 차용했지만 르네상스의 기본인 삼각, 균형, 대칭, 직선의 묘미를 잘 살린 대작입니다. 정말 참 뭔가 좀 심플해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할 얘기는 많지만 너무 길어지시면 구독자 여러분도 안 좋아하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